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는 어떤 신호를 발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분기 미국의 비농업 생산성은 전기비 연율 2.3%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3.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앞선 1분기의 생산성 증가율은 5.4%에서 4.3%로 대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피터 시프라고 금융위기를 예견했다고 알려져서 나름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번 생산성 지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물가 압력을 상쇄하려면 생산성 증가가 필요한데 2분기 증가율이 1분기보다 거의 60%나 낮아졌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연준은 게임 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시프의 이 주장은 별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 1990년 이후에 미국 분기별 생산성 증가율 추세입니다. 노란색 선은 3년 이동 평균치입니다. 빨간 막대로 영역을 표시한 경기 침체 기간 직후에는 이렇게 생산성이 급증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팬데믹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빠르게 반등하고는 있는데 고용은 아직 크게 안 늘린 국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증했던 생산성이 이후에는 고용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둔화하게 됩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지표에서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업 이외 기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을 뜻합니다. GDP 통계를 통해서 총생산 규모가 파악되죠. 이것을 투입된 총 노동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노동자 1인당 1시간당 생산 규모가 되겠죠. 이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이 한 사람당 시간당 생산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그게 바로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생산성은 어떤 때 증가할까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될 때 늘어납니다.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아도 늘어나겠죠. 똑같이 일하고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력과 자본을 적시에 적소에 잘 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빡세게 일하는 것도 생산성을 늘리겠죠. 경기 침체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 추이입니다. 지난 2분기에는 전기비 연율 1.0% 늘었습니다. 3년 이동 평균을 보여주는 노란색 선이 팬데믹을 계기로 좀 높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는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프의 주황색 선은 시간당 노동 보상입니다. 시간당 임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흰색 선은 시간당 생산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당 생산보다 시간당 보상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속도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더 빠르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이 파란색 선, 시간당 실질 보상입니다. 흰색 선, 시간당 생산과 잠시 벌어졌다가 다시 수렴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지불한 노동 보상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보상은 물가 영향을 받는 명목 지표입니다. 시간당 생산은 실질 지표라서 인플레 효과가 제거된 값입니다. 이 둘을 그냥 비교한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지표는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을 많이 올려줬다고 해도 기업이 단위 판매 가격을 더 많이 인상했다면 믿을 게 없겠죠. 그래서 기업의 노동 비용 부담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실질 지표끼리 흰색 선 노동 생산성, 즉 시간당 생산, 그리고 파란색 선 시간당 실질 보상, 이 둘을 비교해야 합니다. 팬데믹 때 실질 노동 비용이 크게 늘었다가 다시 생산성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를 봐도 이렇게 시간당 실질 보상은 시간당 생산, 노동 생산성 증가 범위 안에서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딱히 없다. 생산성 둔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딱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면 실질 임금을 더 주고도 미치지 않겠죠. 윈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실질 단위 노동 비용 추세입니다. 시간당 생산 대비 시간당 실질 보상입니다. 금융위기 직후까지 50년 동안 실질 노동 보상은 생산성보다 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리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2012년부터 그 하락 추세를 멈췄습니다. 최근 15년간을 확대한 그래프가 이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본과 노동의 소득 분배 구조가 바뀐 것일까요? 어쩌면 생산성이 더 빠르게 높아질 전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 임금을 더 이상 쥐어짜기 어렵게 됐다면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자본의 이윤을 늘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